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태안에 있는 공매 물건입니다. 요 땅이 되겠고요. 금액이 16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절대적인 금액은 좀 무난해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 작은 땅인데 바닷가죠. 바로 해수욕장 앞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은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뭐 어떤 땅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지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주차장으로도 쓰고 보통 공간이 별도로 있는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둘러보시면은 지금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죠.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 치면은 펜션들, 그런 숙박업소들이 보이고요. 여기죠. 여기가 공매 물건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이쪽 경계는 한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축한 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앞부분에 별도로 국유지가 있는 상태고요. 국유지 앞에 이렇게 도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이 국유지를 활용해서 도로를 인정받고 건축이 가능한지 그런 여부가 제일 중요해 보이고요. 그게 된다라고 하면 요 뒷땅과의 관계,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활용할 방법도 있겠다. 앞쪽으로 이제 나와 보시면은 이렇게 언돌 해수욕장입니다. 예쁘죠? 이렇게 멋진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백사장도 넓고 바다도 깨끗해 보입니다. 주변에 보시면 왼쪽으로 펜션들이 많이 있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 관광객들 수요가 있는 곳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해수욕장 인근 바로 앞에 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건 정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안군 소원면이고요. 토지 임야죠. 우리 임야기 때문에 계약사항이 적다는 장점이 또 하나 있겠고요. 토지 면적은 26평입니다. 지적도상은 맹지다. 이런 글자가 나와 있는 게 더 좋죠. 그 맹지란 글자만 보고 바로 패스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요. 입찰입니다.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현재 입찰가는 1,600만 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물건의 주변 땅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가 이번 공매 물건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로 이 앞에 있는 이 부분, 여기가 도로, 개인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 지목은 도로인데요. 여기가 사유지로서 우리 건축 허가를 타인이 받기 힘든 그런 도로이냐, 이 부분을 첫 번째로 한번 짚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부분, 지금 여기도 도로죠. 도로인데 여기도 소유자는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사도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도로와 이 도로의 차이점을 보시면은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바로 물건지 앞에 연결되어 있지만 이거는 밑으로 어떤 캠핑장의 주차장을 쓰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공적인 어떤 도로로서 지정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반면에 위에 있는 이 도로 같은 경우는 해변 바닷가로 가는 진입로로 활용되고 있죠. 그리고 포장이 잘 되어 있고 주변에 보면 건축도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에 보는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아마 도로로서 지정이 되었을 확률이 크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도로에 대한 도로 지정 여부, 공도화 되었는지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 물건지와 도로 사이에 있는 요 땅이죠. 요거는 지금 국유지입니다. 군유지. 그러면 본 물건과 도로 사이에 들어와 있는데 군유지를 우리가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중요하죠. 이 부분 세 번째, 점용 허가를 받아야 공시지가의 어떤 일부 금액을 내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이걸 사용할 수 있어야 이 도로를 통해서 건축이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 요 뒤에 땅, 여기가 70평 정도 되는 땅인데요. 소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한 70평 정도 되는 땅이고, 우리 이번에 물건이 법인이고요. 한 26평 정도였죠. 그러면 두 개의 소유자는 아마도 다를 것이라고 짐작이 되고요. 만약에 이 두 개의 땅이 합쳐진다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26평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뭘 했을 땐 작겠죠. 위에도 76평이면 70평 정도면 아무래도 두 개를 합치면 100평인데 100평은 뭔가 딱 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렇다고 하면 위에 땅 주인도 이 앞에 땅을 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고, 우리가 이 뒤에 땅을 트라이를 볼 수도 있겠고, 어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혹여 나중에 이 두 개가 합해진다고 하면은 100평이 되는 거죠. 100평이라고 하면 바로 앞에가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100평짜리 도로에 붙은 건축이 가능한 땅이면 가치는 확실히 더 증대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앞에가 두 개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활용도 가능하겠다. 건축은 여기다 하지는 못하지만 어차피 건축은 안쪽으로 들어갈 거고 여기는 어떤 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플러스 알파의 요소까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이 가운데쯤에 전봇대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마 전봇대는 나중에 활용했을 때는 어떤 출입에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 전봇대를 일부 금액을 내고 한전에 이전 요청을 해서 이쪽으로 옮기든 이쪽으로 옮기든 뭔가 좀 끝으로 보내주고 진입통로를 또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땅으로 보여주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네 가지죠. 네 가지 정도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 확인을 하시고요. 그게 다 가능한 부분이라는 전제하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리고 금액이 1,600만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이죠. 그러면 또 소액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보유의 목적이나 좀 중장기적인 투자의 목적으로도 괜찮아 보이는 물건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가 태안이죠. 태안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대천 보령에서 바로 또 태안 안면도 태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길이 났기 때문에 기존의 서울 수도권 그리고 충청, 남도 이런 데서 주로 휴양지로서 갔었다라고 하면 전라권에서도 이제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태안의 어떤 관광에 대한 기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아무리 뭐 부동산이 과하다고 하더라도 주로 아파트에 많이 집중된 그런 내용일 거고요. 토지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던 지역 이런 얘기가 대부분인데 이럴 때 이런 좀 이제 싼데 위치가 괜찮은데 우리가 경매정보지 처음에 맹지라고 글자가 나와 있었죠. 뭐 이런 땅들 그냥 봤을 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땅들 이런 거를 이런 어떤 우리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결 가능한지 뭐 전화 통화하고 뭐 몇 번만 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문제니까요. 이게 했는데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런 물건이 알짜배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고요. 바닷가가 뭐 바로 앞에 있는 거죠. 해수욕장이. 그게 상당히 메리트입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체크해 보신다라고 하면 좋은 물건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시세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이번에 경매 물건이 여기죠. 여기가 되는 거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 17년도에 15만원이라는 거래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일단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135만원 보이죠? 17년도입니다. 여기 16년도인데 136만원. 그런데 여기는 또 15만원, 쪽에는 52만원, 위에는 60만원. 차이가 좀 들쑥날쑥하죠?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시면은 이 땅 같은 경우 130만원대에 거래가 됐는데요. 여기가 이 앞쪽에 이 땅을 보시면 여기가 군유지입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물건이랑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맹지지만 이 군유지를 통해서 도로까지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여기가 135만원에 거래된 게 맞느냐? 맞다라고 하면 이 땅도 마찬가지 형태로 우리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여기죠. 이 땅 같은 경우는 바로 도로로 다이렉트 나가기 때문에 이 땅은 136만원에 거래가 됐다. 평수도 178평이니까 좋죠. 또 전체적으로 여기가 다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인기가 좋다고 보여주고요. 16년도에 130만원대까지 거래됐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도 뭐 이런 적당한 땅인데 52만원, 16년도죠. 도로에 붙어서 50만원대. 8년 전에 그렇게 거래가 됐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8년 전에 도로 붙은 땅이 60만원 가까이 거래됐다라는 걸 봤을 때 지금 현 시점에 여기가 감정이 60만원 됐다라는 거는 비싼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땅이 이 도로와 가지는 관계 그리고 건축의 문제가 키 포인트이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거고요. 이게 맞다라고 하면 지금 예전에 7년도에 15만원에 거래가 됐지만 그거는 과거의 사실일 뿐인 거고 현재 감정이 이 금액으로 됐다라는 거는 아마도 여기도 어떤 건축이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 부분이 감정이 됐을 수도 있겠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고 이 뒤에 땅과의 연계성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가치 상승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고 이 70평 어떤 땅에 주인이 쪽 땅을 같이 매입해서 이렇게 100평을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여기에 가치는 더 늘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인상분에 대한 어떤 가치 상승분을 이 본 토지 26평이지만 이 땅의 소유자는 누릴 수 있겠다. 이런 부분까지 갖춰 고려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 60만 원이라는 감정가가 지금 요 위에 있는 이 돌에 붙은 땅이 8년 전에 60만 원 정도 했는데 같은 계획관리지역이고 같은 임야 지목인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8년 전에 60만 원에 거래가 됐던 이 땅이 지금 판매를 하면 얼마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를 역으로 생각해서 부동산에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땅과 이 땅, 그리고 7, 8년 전에 또 130만 원대까지 거래됐던 이런 땅들의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말씀드리지만 그 확인해야 될 사항들은 꼭 확인을 하시고 인근 부동산까지 가셔가지고 확인 작업까지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물건이니까요. 잘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 오늘 어떤 물건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 제가 촬영하는데 조금 어떤 촬영 카메라하고 프로그램이랑 버퍼링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영상의 질이 떨어지겠다라는 어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이런 문제점을 좀 보완해 가지고 다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좀 바쁜 관계로 좀 뜸했습니다. 양해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조만간에 또 다른 물건으로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